이슈 칼럼 시간이고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도 뭐 이번 주 금요일은 급등을 하긴 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내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웃음을 드리기도 그렇고 참 어렵습니다. 시장 맞습니다. 자체가. 유가는 어제 또 제일 많이 올랐다면서요. 역사적으로 20몇 %가 지금 폭등을 했고 20%씩 폭락을 하다가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5% 정도 4% 올라가는데 보니까 외국인은 여전히 팔고 있고요. 예, 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는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이거 삼성전자 주가부터 먼저 봐야 된다고 하던데 네, 오늘은 반등 성공했는데 5만 원도 아직 못 찾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맞습니다. 사실은 삼성전자가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가장 차익을 실현하기 쉽고 그렇죠. 시장에 던져도 받아줄 수 있고 예. 낙폭이 그다지 크지 않고, 크지 않고. 그리고 지금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손해도 좀 덜 덜한 보고요. 종목이고 삼성전자가 이제 셀코리아의 탈출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예. 그게 근 뭐 한 달 가까이 지금 외국인에 대해서는 매수를 하지 않고 대부분 매도하고 있어요. 하루 정도 빼고는 대부분 이제 한 달 정도 놓고 보면 길게 놓고 보면 매도를 하고 있어서 지금 아직도 보유율이 50%가 넘습니다. 이 얘기는 계속해서 할게 많다는 만일 셀코리아가 이어진다면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다. 아, 물론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국의 대표주인데 이게 위기가 조금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반등이 오면 가장 빨리 올라갈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인데 아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바닥을 먼저 예견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게 만일 월 적립식으로 삼성전자를 투자한다면 지금도 굉장히 그쵸. 매력적인 가격이면 분명하지만 이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져서 이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물건들,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휴대폰, LCD 이런 가전제품을 사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런 환경이 과연 조성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물론 뭐 개중에는 이제 이번 이런 위기 속에서도 뭐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가격이 반등하거나 어떤 수급적인 영향으로 조금 예.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한시적이고 한시적이죠. 큰 그림에서 보면 정말로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바닥을 확인하고 턴하는 그 시점에 투자하는 게 맞지 지금처럼 바닥을 예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보면 이틀 연속 반등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하루 오르면 하루 내리고. 근데 내리는 폭은 굉장히 커요. 크고요. 네. 반등하는 폭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보통 이 조정이라고 하면 침체기가 오면 고점 대비 절반 정도 빠지는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예. 아직 삼성전자는 고점 대비 20% 남짓이에요. 그러니까 지수 대비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그 이익을 개인들이 담당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인들이 손익은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이제 얼마나 빚내지 않고 이 기간을 감내할 수 있느냐가 승자가 가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는 건 꼭 유념을 하셔야 합니다. 정확히 제가 그래서 10년 전에 우리 코스피가 한번 급락한 뒤에 올라오던 시점에 봤더니 그때는 삼성전자가 90만 원 정도였고요. 현대차가 26만 원 차화정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자동차, 화학, 정유가 SK이노베이션이 20몇만 원이었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끌고 가는 주체가 달랐는데 코스피 지수는 지금이랑 비슷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무작정으로 투자하는 게 물론 그때와 삼성전자의 그런 사업 규모나 이런 위상은 다르지만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조금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분명히 해요. 사실은 이 증권사 리서치는 사실은 굉장히 좀 이 담을 만한 크게 연기금이나 외국에서 봤을 때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뭐냐라고 하면 당연히 첫 손가락에 삼성전자를 잡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좋은 메리트 블루칩이면 분명하지만 지금 보면 물론 뒷북이긴 하지만 증권사들이 목표 가격을 상당폭 낮춰잡고 있어요. 예. 낮춰잡고 있다라는 건 이 기간 조정의 기간이 굉장히 좀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불확실성 때문에 길어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빚내지 않고 이걸 적립식 개념으로 투자를 한다면 분명 메리트 있는 수익률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연기금이나 그 큰 기금들은 지금 받아서 이걸 매수한다 하더라도 손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단기간에 차익을 실현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당장 우리는 이제 반대 매매 2, 3일 정도를 보고 내지는 한 달 정도를 보고 빚을 내서 투자를 했다면 그 기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이제 업종 대표주를 담는 건 맞다. 그중에 첫 손가락이 삼성전자인 건 분명히 맞지만 네네. 그러나 반등을 확신할 수 없는 그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좀 소위 말해서 비빌언덕이 생겼다라는 게 금융당국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50조 원을 지금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채권시장 안정펀드 10조 원 정도의 규모라고 얘기가 나와요. 맞습니다. 일단 담겠다는 거잖아요.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종목들 위주로. 그러니까 이제 투자 심리를 좀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는 좀 이제 어떤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예. 10조 원이라고 하면 우리 이틀 거래분이에요. 이틀 정도 하루에 평소 거래량이 한 5억 주 된다면 예. 그 5조 정도 가량 된다면 이틀 정도 막을 수 있는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기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채권시장 안정펀드의 개념이 일단 증권 유관 기관들이 투자를 해서 정부가 돈을 안 들고 이제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거예요. 유관 기관들이 기금을 모아서 이제 회사채 우량한 거 좀 사라. 좀 덜 우량하더라도 담아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권시장 안정에 대한 어떤 정책 당국의 어떤 그 확고한 입지는 읽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규모는 아직 10조 원 얘기하셨습니다만 증시안정기금이라든가 이건 규금이 안 나왔어요. 직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 기금은 아직 확실히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를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꼽는 가장 큰 호재는 이 통화수합이에요. 왜냐하면 어제 하루 만에 거의 뭐 환율 40원 급등했어요. 말도 안 되게 올라갔죠. 그렇습니다. 예. 늘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나라가 4천억 달러 이상의 외환 보유액 세계 7, 8위권 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환율이 급등락하느냐. 우리는 현금을 빼기 가장 좋은 시장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일본의 엔화 그리고 달러화에 비해서 우리는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외국인들이 팔려 나가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위기 시에는 야 너는 외환 보유액 많잖아. 난 만기가 좀 있지만 미리 좀 땡겨주면 안 될까? 요구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추경이며 채권 발행을 통해서 시장의 채권을 풀고 예.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외국인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더 떨어지는 거죠. 네네. 자, 그런 것들이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방어선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런 600억 달러 상당의 거의 77조 원 상당의 통화스와프 체결했다라는 소식만으로도 지금 환율 보니까 어제 상승분의 거의 대부분을 반납을 하고 반 이상 있거든요. 돌렸어요. 이게 1250선이 거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이걸 넘어서게 되면 심리적으로 투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 하루에 지금 3, 40원이 아니라 100원 단위로 움직여요. 옛날 위기 때 그랬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타이밍에 가장 좋은 호재는 정부가 뭐 50조 원의 증시 안정기금이든 채권 안정 펀드를 만들겠다, 조성하겠다 이게 호재가 아니라 예. 일단 외환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적어도 달러 고갈돼서 내가 돈을 뺄 순간에 못 빼지는 않겠네. 적어도 미국이 보증을 서줬네. 요 정도의 심리적 안정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G7 국가들끼리는 그동안에는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서로 뭐 G7 일본 엔화 비롯해서 이제 이 달러화의 경우에는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600억 달러라고 한다 하더라도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건 많이 써봐야 20, 30%예요. 나머지는 그냥 잔고 정도로 이제 갖고 있는 거고 네.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다라는 거지 한꺼번에 돈을 뺄 그런 개연성만 주지 말자. 왜냐하면 그게 트리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서 바닥이 고갈됐다라는 얘기 나오면 정책 당국이 어쩔 수 없이 빠르게 이제 능동적으로 대처하다 보면 예, 예. 그 순식간에 소문이 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소문에 대한 차단 기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을 차치하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급등하니까. 근데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이탈리아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인데 생각보다 엄청나요, 지금. 그리고 이탈리아가 뭐 지금 기사 같은 걸 찾아보니까 친중 국가여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정치적인 걸 다 차치하더라도 중국만 지금 의료진을 급파를 하고 있고 이외에선 지금 도움의 손길이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 시기로 계속 가면 이탈리아가 예전에도 재정 위기 계속 얘기 나왔었잖아요. 뭐 피그스 국가 얘기 나오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 코로나19가 촉발된 이후에 리스크, 금융 위기로 전이될 거냐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는 예.
이탈리아가 과연 정말 붕괴될 것인가? 이탈리아가 붕괴가 되면 EU, 이 이탈리아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주변 국가들로 확산이 큰일 되기 나죠. 때문에 예. 이탈리아가 지금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스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8위고요. 유로존 내 3위 경제 대국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의 이제 이 트리거가 돼서 지금 뭐 북부는 좀 잘 살고 남부는 그렇지 않아도 빈부격차도 예, 예. 심하고요. 공적 의료기관이 거의 지금 마비가 된 없고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전부 다 이동까지 제한했고 휴교령까지 낸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만에 하나 트리거가 돼서 정말로 금융위기로 확산이 된다면 뭐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데도 지금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이탈리아를 봐야 되고 또 하나가 사실은 미국이에요. 예. 미국의 셰일 업체들입니다. 네. 국제 유가가 지금 배럴당 하루 만에 $20 붕괴될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이거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구두 개입을 통해서 막았죠. 아니면 연준이를 통해서 회사채까지 다 이제 매입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선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해결점은 사우디와 러시아 간 치킨 게임이 멈춰야 되고요. 가격을 낮추면서도 서로 이제 물량을 이제 증산하고 있다라는 예. 얘기는 너 죽고 나 살자라는 의미거든요. 여기에 쉘가스의 적정량의 어떤 생산 원가가 보장이 안 되면 네. 여기가 파산하게 되면 금융으로 확산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우려하는 건 이탈리아, 두 번째가 미국의 쉘가스 업체들이 과연 이 위기, 저유가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어디가 트리거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예. 근데 이게 왜 과거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메르스하고 사스 당시에는 중동과 아시아의 위기였어요. 확산 국가가 26개, 27개였습니다. 얼마 안 됐죠. 근데 지금 이 코로나의 경우에는 지금 전 오늘 세계. 오전 10시 현재 177개국이에요. 예. 거기에다가 확진자가 24만여 명, 사망자는 이미 만여 명을 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탈리아가 뭐 2위까지 예. 거론된 상황이고 사망자는 이미 중국을 추월한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탈리아가 이번 위기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 또 뭐 인도네시아가 뭐 게임 체인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참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는 상황을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제유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23% 폭등했네요. 이게 정말 투기 장세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패닉셀의 초창기예요. 예. 아무것도 안 사요. 금값도 안 사고 그다음에 국채도 필요 안 없다. 사요. 오직 캐시. 예. 캐시 달러만 사겠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국제유가는 패권 전쟁에 의해서 지금 그 수요가 워낙에 줄어들어 있는 상황에서 이동 자체가 안 되고 비행기가 못 뜨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이제 산유국들 간 이제 패권 전쟁이 또 결합이 되고 있고 그 이면에는 또 미국의 셰일 업계를 겨냥했다라는 이제 음모론까지 나오고 나오죠. 있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아마 국제유가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나 이번 코로나19가 이 중국, 한국과만 이제 진정 국면일 뿐, 그 유럽과 미주가 굉장히 확산 속도가 너무 아직도 빠르기 그러죠. 때문에 예.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임상 실험 중간에 동물 임상 실험하지 않고 삼상으로 가서 바로 만들 수 있는 백신 개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게 부작용이 없이 정말로 치료자가 되려면 1년 이상 걸려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에 이제 급하니. 이런 이 코로나19가 경제,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액션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이건 좀 지켜볼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뭐 그 말라리아 치료제가 좀 효과가 있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해라. 그러니까 라고 워낙 얘기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지금 기업을 운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뭐 치료제가 개발됐다 그러면 나 돈 줄게. 사용권 나한테 독점 주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자기 방어하기 위한 거예요. 전 세계 옛날 이런 위기에서는 미국이 중심이 돼야 돼요. 예. 미국이 중심이 돼야 되고 물론 통화스와프라는 거는 미국 정부보다는 오히려 제롬 파월 의장, 연준이 전방주민제도 이사회 의장의 권한이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모든 걸 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대선 시기에 맞춰서 그렇죠. 지금 움직이는 경제든 아니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돈을 뿌리든 아니면 재정 정책을 쓰든 이런 모든 걸 지금 관할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정말로 나서서 이 달러를 팩 찍어내서라도 좀 뿌렸지만 지금은 온전히 미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 잘 안 먹히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네, 뭐 유가까지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 다음 주에는 뭐 오늘 사실 급등인데 또 급등을 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회복되는 뒤에 좀 만나 뵙기를 저희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